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에서 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이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4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우디 언론인 카쇼크지의 피살과 관련해 사우디 정부가 카쇼크지가 숨진 사실을 시인했지만 터키 정부는 은폐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유럽 주요 정부 역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뉴스 시작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야 3당은 오는 2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의 공동 제출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됩니다. 야 3당을 합치면 제적의원 과반을 넘기지만 국정조사는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국회 관행에 비춰보면 실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끼리끼리 일자리 나눠먹기를 한 사례들을 모두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애꿎은 을과 을의 싸움을 주장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오늘 국회에서 고용세습 논란 규탄대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7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갈수록 확산되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면서 심신미약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에도 또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느덧 74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피해자를 담당했던 한 대학병원 응급전문의도 참담했던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모든 상처가 목과 얼굴 그리고 흉기를 막기 위해 했던 손에 있었다며 인간이 인간에게 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내일 충남 공주의 치료 감호소로 보내져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감정을 토대로 법원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해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질 경우 형을 감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 강력 범죄자들이 감형을 받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터키가 사우디 언론인 카쇼크지의 피살과 관련해서 은폐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카쇼크지가 숨진 사실을 시인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터키 집권당 정의개발당의 쿠르툴무시 부대표는 카쇼크지 피살과 관련해 터키는 은폐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정부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이 범죄로부터 사우디 정부가 빠져나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면서 수사 결과 확정이 임박했다고 예고했습니다.
Türkiye bu anlamda bu ortaya konulan çirkin, ürkütücü, korkunç, insanlık dışı, uluslararası hukuka aykırı bu işin arkasını bırakmayacak. 다른 터키 고위 당국자는 카슈쿠지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머지않아 알아낼 거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카슈쿠지의 시신이 묻혀 있을 만한 사우디 총영사관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카슈쿠지가 몸싸움 끝에 숨졌다는 사우디 당국의 발표는 꾸며낸 이야기라면서 사건 은폐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 정권과 공모했는지 미 의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유럽 주요 정부도 정보가 불충분하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인도에서 열차가 축제를 즐기던 인파를 덮쳐서 60명 넘게 숨졌습니다. 사람들은 폭죽 소음 등으로 열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피해가 컸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인도 북부 펀자브주 암리차르. 철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주인 잃은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반 축제를 즐기던 인파가 다가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해 60명 넘게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당시 700여 명이 철로에 모여 힌두교 축제를 즐기던 중이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철로 인근에서 열린 인형 화형식을 구경하러 몰려든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폭죽이 계속 터지는 등 소음이 심해 사람들이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दशहरे का प्रोग्राम चल रहा था और रेलवे ट्रैक बिल्कुल बगल में है और क्राउड्स बहुत ज़्यादा थे सडनली कुछ हुआ है मूवमेंट और उसमें 인도는 세계 4위 규모의 철도망을 갖추고 하루 2,300만 명이 열차를 이용하지만 낡은 설비와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에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덴마크 방문을 마지막으로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을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동시에 추진되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 지목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덴마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덴마크 라스무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 덴마크 또 EU가 우리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끝까지 지지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주제라고 밝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해야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에 참석해 북한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지목하고 국제사회의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원룸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서상동 4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2층에 살던 4살 A군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또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3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7대, 오토바이 1대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에는 전남 화수군 남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 50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10시 5분쯤
전남 보성군 보성읍 상가주택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층 창고에서 났는데 아래층 주민들이 불이 난 뒤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휴일인 오늘 아침 공기는 쌀쌀하고 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은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인천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 등의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관령 영하 2.2도, 서울 7.6도 등으로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부산 21도 등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 전망입니다.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지역은 아침에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가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 상강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금요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다음 주말부터는 낮에도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국기원과 어린이 조선일보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폭 격파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학폭 격파 캠페인은 태권도가 추구하는 정신과 문화가 담긴 공연예술 교육을 바탕으로 한 사회 공익 활동으로 학교 폭력 없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제 국기원에서 열린 캠페인 기념 뮤지컬 행사엔 수도권 100여 개 도장의 수련생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